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특검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후보 추천에 있어서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고 2명을 추천하면 이 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너무 야당이 맘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이 그냥 선수가 심판을 뽑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법원장이 꼭 대법원장일 필요는 없을 것도 같아요. 제3자라는 표현을 또 써서. 근데 죄송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거를 민주당이 받으면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됐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륜 민심의 편에 서서 최상병 특검을 하자 예. 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제3자 대법원장을 지칭하는 특검의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예. 즉 이명박 대통령의 BBK 특검을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해가지고 예.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특검 예.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면은 거기에 관저를 지으려고 하면서 관저가 아니죠. 사저를 지으려고 하면서 경호실에서 구입한 땅은 비싸겠다고. 당신 아들이 산 땅은 싸게 하고. 해서. 좀 추잡한 짓거리를 했어요. 예. 국가 예산으로 비싸게 해서 대신 우리 거 좀 그렇죠. 싸게 퉁쳐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때 강하게 해서 특검이 이루어지고 이때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인지 한국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없습니다만은 거기 원내대표에게 대통령과 대통령 본인 아들이 관계됐다고 하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을 설득해서 제가 이광범 변호사를 내곡동 사저 특검으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도 민주당과 안철수 당이 같은 이유로 대통령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추천하자 해서 제가 박영수 특검을 추천해서 성공한 것 아니에요? 그때 이제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을 픽업해가지고 데려다 썼죠. 다 썼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나라가 잘못되고 대통령? 있는 것은 제가 저 때문에 출세한 그 두 분한테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카메라 보고 사과를 한 말씀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박영수 특검도 문제가 있었지 성공했지만은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그때는 잘했고 지금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인생이 복잡게여서 어떻게 그렇기 될지 때문에 모르지만 일단 한동훈 고개 단추였다. 비대위원장이 그러한 것은 옳지 않다. 당시 야당 추천으로 된 특검에 그 팀에 합류하면서 이름을 날리게 됐던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이 지금은 야당 추천이 편파적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옳지 않죠. 근데 만약 계속 그렇기 반대한다면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최상병 특검을 하자 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등에 비수를 꼽아버린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당신이 대표가 돼가지고 7월달 이후로 하자 하는 것은 일종의 딜레이니까 저는 만약 그렇게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특검 개정안을 내라. 그래서 법사위에서 통과되면은 본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개정안을 지금 내라고 하면 그쪽은 일단 좀 게으를 수 있으니 글쎄요. 민주당에서 미리 협의해서 그러니까 3자 추천해서 대법원장 말고 다 해서 그런데 여기 사인만 해라고 해도 되잖아요. 고칠 수도 있어요. 본회의 하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먼저
투표를 하니까 예, 예. 개정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주고 특히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재개의 재투표할 때 200석이 될 수 있도록 예. 협력하면은 그 진정성을 거죠?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 일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터뷰를 인터뷰. 보면은 김건희 특검을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예. 그런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음. 검찰이 빨리 수사해라. 예. 촉구를 한 거 보면은 소환에도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김건희 특검도 하고 있다. 할 수 저는- 있다라는 네,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좀 수정 제안을 한동훈 위원장이 했는데 그거를 박지원 의원님은 윤 대통령 등에 비수를 꽂은 거다라고 당연하죠. 비유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 생략된 전제를 보면 특검을 통해서 당신의 결백함을 드러내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박지원 의원님의 메시지에는 등에 칼을 꽂는다는 거. 아니 특검을 하면 당신의 거짓말이 우리도 드러날 겁니다라는 메시지가 최상병 들어있는 특검이 거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여러 가지 정황상 합리적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음. 그 의혹을 해결하는 것은 특검이다. 특검이다. 공수처 못 믿는다. 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륜 예. 윤석열 대통령과 끊어버리고 음. 민심 편에 서서 음. 최상병 특검을 얘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예. 비수를 꼽은 시작이고 지금 김건희 특검에도 만인의 평등하다. 예. 소환 아니 검찰 조사해라 하고 촉구를 한 것은 소환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분의 국민의힘 당권 후보들 입에서 예. 차마 야당에서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예. 탄핵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의 보수의 분화가 시작되고 있다. 제가 2년 전에 예. 국정원장 해임당하고 계속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당이 분당된다. 다 저보다 이상하게 얘기했잖아요. 예. 분당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기화로 해서 설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건 안 되건 예. 어떠한 경우에도 친윤과 비윤. 비윤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분화되기 시작했다. 조금 더 진전되면은 재밌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의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까요? 왜냐면 이건 이제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당연하죠. 아 탈당해요? 당연하죠. 탈당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무당파로 가는 겁니까? 친윤들하고 새로운 창당을 한다. 아니 창당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분화가 시작된다. 분화가 시작된다. 거기까지는 좀 두고 보자.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러면 앞서 처음 얘기한 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법을 받아서 근본적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전제가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행사하진 않았을 거야라는 게 전제가 되기 가능한 얘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그렇게 생각할까요? 생각했으니까 그 금기어가 된 최상병 특검 예. 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니 그냥- 앞에 평등하다 법은 근데 아니 대통령님이 문제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문제 없으면 특검 받아서 깨끗이 의심 털고 가십시오라는 얘기인데 특검 들어갔더니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는
나 근데 저는 대통령님 말을 믿었지요. 그리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또 우리 정치적으로 그렇게 전개될 문제고 예. 큰 걸 짚어보면은 그렇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대안으로 당대표 될까요? 저는 민심을 가지고 김건희 특검도 하자. 예. 전당대회 전에 분명히 이 말씀이 나올 거예요. 음. 그러면은 민심은 잡지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 구성 투표 여건은 당원 80%예요. 예. 국민이 20%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았고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력에 순종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처음에는 나경원 의원이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이 양반이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어정적. 친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임기 1년 단축 4년 중임제 개헌하자 예. 했다가 대통령실에서 귀싸대기 한 방 맞고 이제 또 후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 나올 생각이 없었대요. 예. 나오게 했잖아요. 오늘 한 인터뷰에 비하면 딱 일주일 전에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생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6.25 74주년 기념 행사를 왜 대구로 가겠어요? 대구로. 영남 TK가 국민의힘 당원의 절반 이상이에요. 책임당원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죠.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영남이.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사실상 원희룡 지지유세다. 장관을 선거운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게 지금 보세요. 먹힐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먹히죠. 홍준표 대구시장 보세요. 원희룡 장관은 탁 포옹을 하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번이나 면담 신청해도 오지 마. 너는 문재인 빨대 노릇 해가지고 우리 다 죽였지 않냐? 예.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 결선 투표를 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지금 TK들이 예. 대통령 지지도가 빠지고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래도 윤석열을 지키자. 예. 그래서 한동훈은 안 된다. 지금 많은 분들의 전망과는 약간 엇갈린 해석을 정치 고수인 박지원 구단께서 지금 해주셨는데 그래서 분화가 저희가 시작된다. 전당대회 끝나고 7월 23일이니까요. 그때 봐서 만약 맞으면 정치 10단이 되는 거고 아니요. 틀리면 분당도 8단 제가 정도. 맞췄고 모든 8단 걸 다 정도. 맞췄는데 예. 저는 그런 예감이 틀림없이 현실적으로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픈 예감은 아니지만 맞출 거다라는 것이죠. 예. 예. 확신은 아니죠. 알겠습니다.